1580년 선조와 후궁 순빈 김씨 사이에서 한 왕자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이보, 훗날 순화군으로 불릴 인물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품과 기질이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선조는 훗날 그는 어릴 때부터 새나 짐승을 잔인하게 상해시켜야 만족해했다고 회상하며 조정 대신들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현대의학이 말하는 연쇄살인범의 전조 증상인 동물학대가 16세기 조선 왕실에서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선조는 차라리 아들이 주색잡기에나 빠졌으면 좋겠다고 한탄할 정도로 그의 천성적인 잔혹함을 두려워했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순화군은 형 임해군과 함께 함경도로 피란을 갔지만 병사를 모으기는커녕 술타령을 하며 백성들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국경인 국세필 형제가 가토 기요마사와 내통의 이들을 포박해 일본군에게 넘겨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일본군조차 이들의 막장 행각을 듣고는 사람 취급도 할 수 없다며 혀를 찼다는 사실입니다. 1년 여의 포로 생활 끝에 풀려났을 때 그의 광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순화군의 살인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황해도 신계군에 머물 때는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주민들을 잡아다가 매일 형장을 쳤습니다. 1599년부터는 매년 10명에 가까운 백성들을 때려 죽이는 학살범이 됩니다. 오죽하면 인간 말종으로 불리던 형 임해군이 작작 좀 하라고 꾸짖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순화군은 전 남을 패기만 하지만 형님은 재산까지 뺏지 않느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1600년 6월 선조의 정비 의인 왕후 박씨가 승하했습니다. 온 나라가 애통해하며 장례를 치르던 중 순화군은 인륜을 저버린 범죄를 저지릅니다. 의인 왕후의 관이 모셔진 빈전 옆 여막에서 정모인 의인 왕후를 모시던 궁녀를 대낮에 끌고 가 겁탈한 것입니다. 이는 조선의 효와 국법을 동시에 짓밟은 폐륜 중의 폐륜이었습니다. 궁녀는 왕의 여자였기에 이는 곧 아버지 선조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비호만 하던 선조도 이번만큼은 참지 못했습니다. 내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겠으나 이 자식을 둔 것은 나의 죄라며 침통해했습니다. 종부시에서는 강간죄를 적용해 사형을 주장했으나 왕자라는 신분 때문에 결국 한양 근처 수원으로의 유배와 성범죄자 리스트인 노간 등록으로 처벌이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그를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나 애꿎은 수원 백성들에게는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원에 내려간 순화군은 반성은커녕 왕자의 위세를 부리며 폭주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부사 권경우가 인사를 오지 않자 칼을 차고 달려가 기둥을 치며 내 몸에서는 피가 나오지 않느냐고 협박했습니다. 이어 부사 권경우에 잘린 머리통이라고 적힌 기괴한 그림을 보내 부사를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후임 사또들도 순화군이 무서워 도망치기 일쑤였고 수원부의 행정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순화군에게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가벼웠습니다. 나물이 맛없다는 이유로 노비의 숙모를 몽둥이로 때렸고 쇠고기가 없다고 창고지기의 집을 불태웠으며 양초가 불량하다고 화공을 잡아다가 40차례나 두들겨 팼습니다. 술을 가져온 하인들은 이유 없이 매를 맞았고 여종 주질개는 옷이 벗겨진 채 밤새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그의 처소 주변은 백성들의 비명과 신음이 끊이지 않는 도살장과 같았습니다. 순화군의 잔혹함이 극에 달한 것은 맹문여와 군사 장석을씨 사건입니다. 역신을 쫓는 굿을 하던 이들을 잡아온 순화군은 이들에게 형장으로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던 형벌인 형문을 한 뒤 밤새 붙잡아 뒀습니다. 이내 맹문여를 폭행한 뒤 그녀의 위아래 치아를 1개씩, 장석을씨의 위아래 치아를 9개씩
쇠뭉치로 때려서 깨부수고 집게로 잡아 빼버렸습니다. 맹문녀는 고문이 심해 피가 기도를 막아 질식사했고 이튿날 풀려난 장석을 씨도 워낙 죽을 정도의 상처를 입었던 터라 곧 사망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수원 백성들은 호환을 피하듯 고을을 버리고 앞다투어 도망쳤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선조는 그를 다시 서울로 압송해 가택 연금합니다. 집 주변에 가시울타리를 치고 자물쇠를 채웠으나 순화군은 맨손으로 자물쇠를 부수고 담장을 허물며 탈출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두 여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도심에서 도적질을 일삼는 무례배들을 거느렸습니다. 금군 무사들이 그를 다시 가두려 하자 문을 닫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며 문 앞에 버티고 앉아 시위를 벌이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결국 선조도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1604년 순화군은 단단히 봉쇄된 방 안에 갇혔습니다. 몇 년 뒤 그는 뇌졸중을 맞아 쓰러졌으나 선조는 치료는커녕 밥조차 제대로 주지 않으며 그를 방치했습니다. 마비된 몸으로도 노비들에게 사람을 잡아 고문하라고 시키던 그는 1607년 26세의 나이로 쓸쓸히 요절합니다. 죽은 후 복권되어 희민이라는 분에 넘치는 시호를 받았으나 그가 남긴 것은 순화궁 고개라는 지명과 역사에 박제된 연쇄 살인마의 기록뿐입니다. 조선 최고의 금수저 사이코패스가 벌인 잔혹한 진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역사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